안녕하세요. 단양 취업지원센터장 조연화입니다. 백유성 교수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학습과 또 현장 적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리더십의 현장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백유성 교수님의 조직행동론에서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백유성 교수님의 조직행동론 저서를 살펴보면 특성이론과 행동이론, 상황이론의 발전 과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이론은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 리더의 자질에 초점이 맞춘 이론이고, 행동이론은 특성이론의 한계를 보완해서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론은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뿐 아니라 상황 변화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저희 현장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영상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성 이론으로 보면 훌륭한 리더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훌륭해도 구성원이 리더를 믿지 못하거나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광경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리더의 영향력과 구성원과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장면이죠. 이게 행동이론의 한 예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차를 정지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 장면은 연출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는 고속도로보다는 작은 국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주변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한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직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의 능력과 자질로 대표되는 특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의 대표님이신데 이분은 능력과 카리스마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셨고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100인 규모의 번듯한 중소기업 대표가 되어 계십니다. 이분은 상품 개발부터 영업, 마케팅, 그리고 직원 관리 모든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진행해 왔고 100인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본인이 직접 이 100여 명의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수와 해외 수출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시스템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서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고 직접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원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이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규모도 커졌고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이분의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능력만으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분의 능력을 높이 사지만 이분의 카리스마를 높이 사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품을 개발하는 개발팀이 따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사팀이 따로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영업과 해 마케팅 모든 부분들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전에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로 모든 부분들이 결정나는 특성 이론과는 다른 그런 시대적 요청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에 계신 분의 사례를 통해서 행동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진 비전과 목표는
아주 장대한 것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일반 교사들에게 혁신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걸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아무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주지 않았고 오히려 뒤에서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다가 일반 교사들이 교무 선생님의 얘기를 잘 따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선에서 함께 협력해가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무 선생님과 함께 신뢰를 쌓아가면서 본인의 목표와 비전을 교무 선생님을 통해서 일반 교사들에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모했죠. 당연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최고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 그리고 또한 구성원들과의 관계와 그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가 얼마만큼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이론의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기관장님의 예인데요. 제가 알고 있던 이 기관장님은 자신감과 책임감 모두 훌륭하시고 그리고 직원들의 정서 상태까지 파악해서 이분들의 감정 상태를 읽어주면서 아주 관리를 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 사정이 생겨서 잠시 휴직을 하게 됐고 한 3년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아주 심각한 상담을 해왔습니다. 도대체 직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직원들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도 잘 따라줬던 직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성과를 냈었는데 3년 뒤에 만난 구성원들은 정말 너무도 달랐고 내 말이 전혀 그들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다는 거였죠. 갈등만 계속 심화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장님이 저에게 상담을 의뢰해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달라졌다는 거죠. 이 기관장님도 이미 3년 동안 혼자 계셨기 때문에 3년의 사회 변화에 대해 적응력이 떨어졌을 거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예전에 같이 있던 구성원들은 이미 신뢰와 그리고 능력을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관계였다면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구성원들은 오히려 본인과 지금 전혀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오래됐던 사람들로서 지금 이 기관장님과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또한 기존에 본인이 쌓아왔던 네트워크들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모든 네트워크들을 구축해야 하고 모든 상황들, 모든 사업들을 전개해 가야 되는 시점인 거죠. 당연히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만 이분이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 조직을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달라진 거죠. 본인도 그리고 구성원들도 상황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진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였을 때 지금 있는 그 상황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했을 때 과거에 내가 발현했던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현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현장 사례를 3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는 수많은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예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은 이상일 수 있으며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경험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의 리더는 우리와 달랐고 그 구성원들 또한 상황도 모두 지금과 달랐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각자 삶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리더가 되는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